때는 늦겨울,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산골마을. 진눈깨비가 각 그친 초가집 처마 끝에서는 녹은 눈이 물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밭고랑에는 밤사이 얼어붙은 야은 얼음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때 강민준이라는 사내는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아궁이에서 장작불 타는 소리에 맞춰 길게 하품만 늘어뜨리고 있었지요. 그의 아내 박서연이 부엌에서 죽을 끓이다 나무 문을 밀치고 나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타는 심정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벌써 해가 중천에 떴어요. 밥 갈 때가 지났는데 거름도 져다 부어야 하고 쟁기도 손을 봐야 하는데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작정이요? 민주는 제 아내의 잔소리가 귀찮다는 듯 통통하게 살이 오른 배를 극적이며 대꾸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이리도 사나운데. 바람 부는 날 씨앗 뿌리면 씨앗도 바람 따라 달아나는 법이라오. 오늘 일 나가면 손해지. 내일 나가세. 내일 하자는 그의 입버릇은 참으로 지독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며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지요. 그 사이 그의 동생 민호는 홀로 밭에 나가 마른 나뭇가지를 묶어 거름을 내고 밭에 돌멩이를 주워내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에구, 민호야. 내 형이란 작자는 아직도 겨울잠을 자는구나. 살림살이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느는 법인데. 안타깝구나. 그 소리를 들은 아내 서연은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고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 언제나 사람 노릇을 하려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자마자 민준이 또 투덜댔습니다. 내 팔자 한번 기구하구나. 세상 어딘가에는 일하지 않아도 사람을 우러러 모시고 밥은 고기 반찬에 술은 청주로 대접하는 곳이 있다던데. 그런 곳만 있다면 내가 당장 갈 텐데. 아내 서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저도 가서 살고 싶소. 하지만 이 세상은 손에 흙을 묻힌 만큼 밥숟가락이 무거워지는 법이지요. 정월이 지나고 입춘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민준이 느닷없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장롱에 숨겨둔 명주 2필만 내어주시오. 거기다 엽전 몇 냥만 더 보태주면 내가 강원도 산골짜기를 뒤져서라도 튼실한 소 한 마리를 끌고 오리다. 소만 있으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우리 밭도 갈고 남의 밭도 갈아주며 돈을 벌면 되니 이참에 내가 제대로 사람 노릇 한번 해보리다. 아내 서연의 눈동자가 희망으로 흔들렸습니다. 수년을 기다려온 한마디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동생 민호는 형의 성정을 잘 알기에 형을 말렸습니다. 형님, 허튼 소리 마십시오. 소가 생긴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사람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일손이 따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오늘만큼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명주와 비상금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은 우리 가족의 피와 땀입니다. 부디 허투루 쓰지 마시고 꼭 좋은 소를 구해오세요. 걱정 마시오. 멀지 않아 소 끌고 돌아올 테니. 그리하여 민주는 새벽 안개를 헤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길은 강원도를 향했지만 마음은 허황된 꿈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지요. 마을 뒤 산자락, 늘 잡초만 무성하던 공터에 생전 처음 보는 기와집 한 채가 안개 속에 호련히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눈을 비비고 봐도 틀림없는 새 집이었지요. 마당 한가운데 남루한 옷차림이지만 눈빛만은 깊고 형형한 노인이 서서 집과 황토를 이겨 무언가를 빚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호기심에 담 너머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이오? 노인이 고개를 들더니 속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면 모르겠는가? 뿔도 달고, 귀도 달고, 눈구멍 콧구멍까지 살아있지 않은가? 정녕 살아있는 듯한 소머리 탈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진짜 소가 숨을 쉬는 듯 보일 정도였지요. 허참, 솜씨가 신통하구려.
무엇에 쓰려고 그런 기묘한 것을 만드시오? 들어와 보게나. 한번 써보면 알게 될 터이니. 노인의 말씨는 부드러웠으나 거부할 수 없는 기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말에 홀린 듯 마당으로 들어섰고 노인이 건네주는 소머리 탈을 덥석 받아 머리에 썼습니다. 순간 차가운 흙냄새와 진냄새가 머리통을 감싸더니 귀 뒤에서 멍에가 덜컹하고 채워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턱 밑으로는 단단한 끈이 걸리고 입안은 제갈로 인해 까끌까끌해졌습니다. 그때 노인이 고삐를 쥐더니 낮게 을조렸습니다. 참으로 소 되기는 쉬워도 사람 되기는 어렵다 하였지. 자, 이리 오너라. 이게 무슨 짓이요? 민준이 소리치려 했지만 혀끝에서 나온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음매, 목구멍이 저절로 올리고 등줄기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실려 네 발이 먼저 땅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노인은 고삐를 당기며 유유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장날이었습니다. 장터는 장돌뱅이의 외침, 엿장수의 가위 소리, 대장간의 망치 소리로 시끌벅적했지요. 노인은 민준을 장터 한복판으로 끌고 가 외쳤습니다. 소 한 마리요. 다리 힘 좋고 눈빛 살아있고 예꾼으로는 으뜸이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오어, 울음소리가 쩌렁쩌렁하구만. 어디 보자. 등짝이 아주 튼실해. 일 잘하게 생겼어. 민주는 필사적으로 외치려 했습니다. 나는 사람이요. 나는 사람이란 말이요. 그러나 입술이 오므라지며 입 밖으로 나온 소리는 또다시 처량한 소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음매. 장터 사람들이 껄껄 웃었습니다. 이야, 이놈 보게. 말귀를 알아듣는 소로구나. 값이 좀 나가겠어. 흥정은 빠르게 끝났고 민주는 팔뚝이 굵고 눈썹이 짙은 농부 황 노인에게 넘겨졌습니다. 황 노인은 고삐를 높이 치켜들고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자, 가서 내 밭을 갈자.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자마자 민주는 쟁기를 끌어야 했습니다. 국도 없는 맨발로 진흙을 파헤쳤고 어깨에는 멍에 자국이 붉게 패어갔습니다. 햇살이 뜨거워지고 지평선이 아득해질수록 농부의 채찍질은 거세졌습니다. 이놈. 발을 곱게 놓아라. 고랑을 비뚤게 갈면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다. 민주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와중에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런 것이었구나. 남의 고생을 비웃던 내 혀가 땀의 무게를 몰랐던 내 몸이 부끄럽구나. 해가 기울면 그는 헛간 기둥에 묶였습니다. 마른 풀냄새, 축축한 흙냄새가 뒤섞인 밤이 하염없이 이어졌지요. 어느 날은 농부의 아내가 헛간 앞에 와서 남편에게 신신당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장에 다녀온 사람이 그러는데 저 소는 무시래기 같은 건 잘 못 먹는다 하더이다. 괜히 먹였다가 탈라면 큰일이니 좋은 꼴을 베어다 주구려. 알았어. 괜히 탈나면 일은 누가 한다고. 민주는 답답해서 속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사람이기만 하다면 시래기든 풀이든 가리지 않고 다 먹고 견딜 텐데. 하지만 소의 몸으로는 말도 뜻도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장맛비가 며칠 동안이나 퍼부어 논바닥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농부는 빗속에서 민준을 몰아 물길을 트게 했습니다. 이놈아, 어서. 물길이 막히면 벼가 숨을 못 쉰다. 한 걸음 한 걸음 밟아서 물꼬를 터라. 발은 질퍽거리고 허리는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개울가를 지나던 스님 한 분이 민준을 보고 혼잣말처럼 을조렸습니다. 남의 멍에가 무거운 법, 남의 고삐가 아픈 법, 허나 스스로 지은 멍에는 스스로 풀어야만 하리니. 나무아미타불. 봄날이 되자 땅이 지글지글 끓었습니다. 등판에는 소금꽃이 피고 혓바닥은 바싹 말라붙었지요. 그 와중에도 민주는 묵묵히 밭을 갈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마을 도둑이 헛간에 들려다 민준의 우렁찬 울음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한낮 매미 우는 소리가 하늘을 메울 때 농부의 어린 아들이 헛간으로 와서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소야, 힘들지? 민준이 눈을 끔뻑이자 아이는 품에서 몰래 숨겨온 도토리 하나를 여물통에 던져 주었습니다. 쉿. 아버지한테는 비밀이야. 내가 주는 거야. 그날 밤, 민준은 총총한 별들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길이 이리도 따뜻한데. 나는 왜 사람일 때 내 가족의 따뜻한 손길을 몰랐을까? 어느덧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들판마다 벼가 고개를 숙였고 무밭에는 연두빛 잎사귀가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그날 오후, 농부는 민준을 무밭 가장자리로 몰아쟁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허리 한번 펴자. 사람도 짐승도 밥심으로 사는 법이지. 농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준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무 하나를 슬쩍 뽑아 입에 물었습니다. 아삭. 물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시원하고 단물이 혀끝에 번졌습니다. 그 순간 등골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머리 꼭지까지 번개처럼 치고 올라왔습니다. 눈앞이 번쩍, 귀 안이 쩌렁 울리더니 멍에가 툭, 콧뚜레가 툭, 소머리탈이 덜컹하며 벗겨졌습니다. 헉. 막혔던 숨이 사람의 숨으로 돌아왔고 굳었던 손가락이 오므려지고 펴졌습니다. 민준은 벌거벗은 몸으로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떨었습니다. 살았다. 내가 사람으로 돌아왔다. 민준은 허겁지겁 밭둑을 넘어 숲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소나무 껍질을 뜯어 허리를 가리고 개울에서 몸을 씻어 흙을 털어냈습니다. 손등의 채찍 자국, 어깨의 멍에 자국이 사람의 상처로 고스란히 남아있었지요. 그는 스스로에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게으름을 내 몸에 묵지 않겠다. 내일로 미루는 혀를 오늘 내 손으로 잘라버리겠다. 밤이 깊어 별빛이 길바닥을 희미하게 밝힐 때 민준은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저 멀리 익숙한 초가지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굴뚝은 여전히 기울었고 장독대는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민준은 문 밖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요? 안에서 안에 서연이 등잔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불빛이 남편의 얼굴을 비추자 민준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였습니다. 아내의 눈에 비친 것은 초라한 거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사내의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명주 두 필과 엽전 몇 냥을 허투루 써서 당신의 마음을 멍들게 만들었소. 앞으로는 새벽달이 울기 전에 일어나고 해가 서산을 넘어가도 손을 멈추지 않겠소. 제발, 나를 믿어주시오.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오. 사람이 돌아왔으니 밥은 먹여야지요. 하나, 이제 말보다 손이 먼저여야 할 것이오. 내일 새벽, 동지섣달 새벽처럼 매섭게 일어나시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살림을 새로 시작합시다. 민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벽별이 깜박일 때 일어나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다 놓았습니다. 들로 나가 돌을 줍고 고랑을 바로잡았으며 비가 오면 논두렁을 살피고 해가 지면 소죽을 끓였습니다. 동생 민호가 형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형님, 정말 사람이 달라지셨습니다. 민준이 멋쩍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서로 살아보니 사람이 되는 법을 알겠더구나. 동네 노인들이 주막에 모여 혀를 찼습니다. 이런 기이한 일이 다 있나? 수십 년 묵은 게으름뱅이도 사람이 되는구먼? 손이 발보다 빠르니 밥맛도 달라지는 것이지. 며칠 뒤 민주는 그 기이했던 기와집을 다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잡초만 무성할 뿐 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땅을 향해 깊이 절을 했습니다. 누구시든 무엇이든 저를 깨우쳐 주시니여. 고맙소. 내 이제 두 다리로 일하고 두 손으로 벌어 살아갈 것을 맹세하오. 그때 바람이 소립을 훑고 지나가며 어디선가 낮게 웃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소 되기는 쉬워도 사람 되기는 어렵지. 허나 사람의 마음이 돌아왔으니 그걸로 족하다. 그 후 민주는 게으름이 밥 한 숟갈도 주지 않지만 성실은 빈 그릇마저 채워준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며 사람답게 살았다.